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불안한 미래를 이기는 진짜 재테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돈을 잘 벌어야 된다.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재테크할 돈도 없고 재테크에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닐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결국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원금, 시간, 수익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올라가야만이 성공을 한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다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같은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재테크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가 뭘로 결정이 나냐면 집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집을 샀느냐 안 샀느냐 이걸로 그냥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증가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 여러분만 알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최근에 제가 20대, 30대를 만나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전히 사라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재테크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남는 잉여소득이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 청약저축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약간의 적금을 말고는 7, 80%를 나스닥 100이나 S&P 500의 ETF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금 ETF에 투자하고 있다. 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이 수익률이 10년, 20년 지나게 되면은 이것이 정말 동조화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synchronize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비슷해지는 건데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1년, 2년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A 종목을 샀냐, B를 샀냐, S&P 500을 더 샀냐, 나스닥을 더 샀냐, 코스피를 더 샀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지난 1년 동안은 미국 주식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그 전에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작년은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최근도 코스피가 굉장히 뜨겁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내가 코스피의 힘을 더 줬느냐, 나스닥의 힘을 더 줬느냐가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이게 사실 시간이 지나서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이 동조화될 거라고 봅니다. 왜?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람이 없다. 자, 그러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진다면 결국 재테크의 성공과 실패, 아니 성공과 실패라는 말보다는 누가 더 나을 거냐 덜 나을 거냐의 승부는 결국 여기서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원금과 시간에서 난다. 김경필 멘토는 왜 그렇게 아껴야 된다, 쓸데없는 돈을 안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원금이 다른 말로 뭐냐, 가처분 소득이다 라는 말을 가끔 하죠.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준조세, 국민연금 떼고 국민건강보험료 떼고 고용보험 떼고 산재보험 떼고 이런 것들이 준조세죠. 그리고 소득세 떼고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거, 그게 가처분 소득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현대차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난 보너스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뉴스로 들으셨죠. 와, 나도 대기업 다니고 그러면은 내 원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면은 나는 금방 부자가 될 텐데, 여러분 가처분 소득으로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나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원금은 사실 가처분 소득이 아니고 잉여 소득입니다. 번 돈에서 소비하고 남은 금액이 잉여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남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한계, 소비, 성향. 말이 좀 어렵죠. 소득이 높을수록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새로 증가하는 소득을 다 소비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소득이 높을수록 떨어진다는 얘기는 반대말로 하면은 한계 저축 성향이 올라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축을 더 많이 한다. 한마디로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잉여소득이 높아진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한 얘기죠. 그런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소득이 높다고 잉여소득이 높지 않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돈을 많이 벌면 그냥 무조건 돈이 많이 남았어요. 왜냐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점심값이 5,000원이었고 옷 사 입어도 3만 원, 5만 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대중교통 요금을 내고 차를 사더라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한 2천만 원짜리 사고 돈 조금 버는 사람은 안 타거나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타고, 그러니까 많이 벌면 많이 남아. 이 말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어떻습니까?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남길까요?
여러분 최근에 샤넬과 까르띠에 이런 데 가격들이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가격을 올렸다라는 뉴스 보셨죠? 왜? 대한민국은 까르띠에, 샤넬 이런 백을 막 20% 30% 올려도 줄을 서고 막 살려고 몸이 안달이 나는 거야. 이제는 소득이 높아진다고, 대기업을 다닌다고, 월급을 많이 탄다고 무조건 잉여소득이 높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재테크는 잉여소득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기간과 수익률은 싱크로나이즈 된다. 요즘 누가 조기 은퇴, 파이어족 그래가지고 뭐 한 10년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20년 이상 일하고 30년 이상 일하죠. 그 다음에 수익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상을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1, 2년, 2, 3년의 수익률이 동조화된다는 건 아닙니다. 뭐 단기간에는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가 당연히 수익률에 영향을 주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한 30년 경제활동을 한다? 만약에 한 30년을 내가 저축과 투자를 한다? 노후 준비를 한다? 이 수익률이 굉장히 차이가 날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잉여소득에서 차이가 나는데, 잉여소득은 무조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높을 거냐?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처음부터 이 잉여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소비가 올라는 가야 되겠지만 적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뭐냐? 그게 절제력이고 절약이거든요. 제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도 언젠가 얘기 드렸는데, 굉장히 고소득자 부부를 만났어요. 한 분은 반도체 회사를 다녀요. 막 보너스를 엄청 받아요. 한 분은 은행을 다녀요. 근데 은행에서 한 20년 이상 근무를 했다 그러면 이 보너스까지 하고 그러면 상당히 또 급여가 높거든요.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2천만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와, 그럼 이 정도 고소득이면은 막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올해 여름 휴가 어디로 다녀오셨냐? 유럽. 차가 혹시 한 대인가 두 대? 혹시 국산차 없습니다. 월급이 빨리 올라가는 회사를 들어갔어. 내가 대기업인데 뭐 월급이 엄청 빨리 올라가. 행복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월급이 빨리 올라가는 것보다 잉여소득이 빨리 올라가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우리 직장인들이 보기에 임금을 많이 준다는 회사 어디? 여러분 한번 떠올려보면 어디겠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직장인들이 참 부러워하는, 소위 말하는 최근에 잘 나가기도 하고 보너스를 좀 많이 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회사 다 가봤거든요. 제가 다 가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뭐 제가 그 모든 임직원들을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불안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게 임금 많이 주는 회사를 다니는 왜 불안해? 여러분, 내가 현대차를 다닌다. 좋겠죠? 굉장히 보너스도 많이 주고 요즘 정말 잘 나가는 회사다. 바깥에서 이 현대차 임직원들을 보는 시선이 어때? 야, 너 좋겠다. 너 그렇게 월급 많이 준다며? 이런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높죠. 자기도 그래 맞아, 우리 회사가 좀 임금이 높다고 하지,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기대 수준이 높으니까 그래도 나는 아파트를 사도 더 좋은 지역에 사야 될 것 같고, 차를 사도 좀 더 좋은 차를 사야 될 것 같고, 좀 생활 수준을 높여야 될 것 같고, 뭐 이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은 많이 받는 건 사실이죠, 절대액으로. 그런데 이게 이 포모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잉여소득을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잉여소득이 증가하려면 처음에 직장생활 시작할 때의 50% 정도의 강력한 선저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갖춰야 될 능력은 경제력만이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3가지. 첫 번째는 경제력이죠.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경제력 뭐예요? 돈 버는 능력. 대기업을 다닌다? 경제력이 좀 좋다. 전문직이다? 아주 좋다. 중소기업을 다닌다? 조금 경제력이 아쉽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생활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리할 줄 아십니까? 라면 끓이는 거 말고 장을 봐서 요리를 해서 드실 수가 있나요? 여러분 혹시 세탁기 돌릴 줄 아나요? 청소기 돌릴 줄 아나요? 정리정돈 같은 거 잘 아나요? 이게 생활력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돈 얘기하다가 왜 생활력,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평생 외벌이였기 때문에 난 나가서 돈을 벌었고, 뭐 와이프는 집에서 전업주부였다. 그 와이프도 은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이프는 언제까지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인생은 언젠간 혼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 하나를 내가 건사하고 제대로 생활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요리를 할 줄 아느냐, 청소를 할 줄 아느냐, 정리정돈을 할 줄 아느냐, 빨래를 할 줄 아느냐. 이런 능력들이 돼야 된다. 자, 세 번째 능력은 바로 생존력이죠. 생존력은 뭐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이게 주로 경제력이 높은 분들이 생활력과 생존력이 좀 없어요. 경제력이라도 그래도 없어도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뭐 그렇긴 하겠죠. 주로 대기업을 다니는 분일수록 생존력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내가 하던 일을 벗어나서도 다른 돈을 벌 수 있냐.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예를 드는 우리 선배, 은행 다니는 선배. 은행 다니는 거밖에 못해. 그래, 은행을 나왔는데 그러면 뭐 다른 일로 돈 벌 수 있어? 아, 내가 은행까지 다녔는데 내가 다른 일 어떻게 하냐. 이게 주로 좀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 급여를 많이 받는 대기업일수록 좀 생존력이 떨어져요. 근데 반대로 내가 중소기업에 다녀가지고 내가 돈을 월급으로 많이 못 받았어. 경제력은 조금 약한데 예를 들면 생활력이 있거나 생존력이 있다. 특히 생존력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 친구가 택배하는데 주말에 한번 내가 경험 삼아 가서 도와준다고 가는데 힘은 드는데 그럼 뭐 나중에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옛날에 코로나 때 대리운전 같은 거 한번 해보려고 도전해봤는데 뭐 그렇게 큰 돈은 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아르바이트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해왔던 일이 아닌 일로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뭐 능력보다는 태도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게 생존력이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력, 생활력, 생존력이 필요한 사회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5점 만점으로 보면 저는 경제력, 이걸 한번 제가 혼자 적어봤는데 경제력 4점. 뭐 과거보다는 제가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뭔가 내가 조금 더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점 주기는 좀 그렇다. 생활력은 저 이거 1.5점. 이거는 아주 낙제점이에요. 이걸 빨리 끌어올려야 됩니다. 생존력. 제가 사실은 직을 빨리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말이죠. 했지 않습니까? 좀 높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또 내가 하던 일을 만약에 안 하게 됐을 때 다른 일로 뭔가 돈을 그게 소득이 엄청 낮더라도 벌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는 약간 요거는 지금 3점?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경제력은 5점, 생활력 4점, 생존력 4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지금 조금씩 다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메울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도 잉여소득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내가 만약에 절대액으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지 않다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잉여소득을 만들어내는 능력.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난 아무리 저라 그래도 잉여소득이 안 나오니까 N잡을 하겠다. 너무 좋죠. 그 N잡이 뭐예요? 생존력으로 잉여소득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잉여소득이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붙잡아 맬 수 있는 자기 관리가 필요한데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성장할 때 잉여소득이 증가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잉여소득이 증가해야 기간과 수익률은 거의 싱크로나이즈 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여기서 승패가 좌우가 된다. 영상을 보면서 뭐 새로운 트렌드도 배우고 뭐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은 뭔가 이런 거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 불안한 시대에 진짜 재테크는 결국은 뭐냐? 세 가지를 갖추는 거다. 나는 경제력 5점 만점에 몇 점이냐? 생활력 5점 만점에 몇 점이냐? 생존력 5점 만점에 몇 점이냐를 여러분 적어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건가를 노력하다 보면은 결국은 잉여소득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귀결이 됩니다. 잉여소득을 올리는 게 최고의 재테크죠. 엘리베이터를 타도 요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고 요즘 오늘은 또 코스닥이 엄청나게 오르네요. 내가 미리 예견하고 코스닥에 뭐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고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코스피와 코스닥에 투자 안 하는 분들은 마음에 불안감이 있죠. 나만 뒤처지는 건가? 밥 먹으러 가서 어디 밥을 먹을 때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금과 은에다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불안해지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게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으로 보면 그분들이 막 수익률로 여러분을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승부는 어디서 나느냐? 이 기나긴 승부에서는 결국 이 세 가지 함수 중에서 제가 분명히 예언하건대 여러분 친구들 5명 중에 저축을 한다, 투자를 한다. 아마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그 수익률은 굉장히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20, 30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얼마의 돈을 남기는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나의 행복은 뭐냐? 전 영상에서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싶은 것분에 가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지만은 결국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소득이 올라가는 삶이 아니고 뭐 샤넬백을 사든 까르띠에 사는 건 다 좋은데 잉여 소득이 점차 증가하느냐.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뭐냐? 경제력과 생활력과 생존력이다. 이거를 높여야 된다. 이게 성장 발전을 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재테크를 하게 된다. 남들이 어떤 이야기라도 불안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절대로 포모가 생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잉여소득을 증가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불안감이 증가되는 이 시대에 진짜 재테크는 어떤 것에 달려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수익률에 대한 공부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소득이 올라가면서 그에 걸맞게 잉여소득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느냐. 그러려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세 가지 경쟁력, 나는 지금 몇 점인가? 그리고 나는 얼마의 목표의 점수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